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레니 서머스가 폴 크루그먼을 한테 이제 완승을 했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돈 뿌리면 인플레가 온다. 그리고 크루그먼이 이제 예전에는 이겼죠. 니얼 퍼거슨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돈 찍으면 이제 엄청난 인플레가 오고 달러가 망할 거라고 니얼 퍼거슨이 얘기를 했는데 크루그먼이 그때는 이겼지. 그래서 이제 니얼 퍼거슨이 미국은 다르구나. 달러는 이래서 달러가 짱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졌습니다. 됐는데 크루그먼이 이번에는 또 이제 달러도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제 인플레가 온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 라고 해서 이번에 또 서머스 교수가 맞췄는데 가만 보면 두 번 연속 못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거 보시면 이제 한 번 피했는데 두 번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운이 계속되기는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여드릴까? 이렇게 한 번 피해도 이제 두 번 그 처음 맞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서머스가 처음에 맞춘 거 이제 첫 번째 타이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팬데믹 때 이런 식으로 돈 풀면 인플레 온다 맞췄어. 근데 두 번째 전망은 뭐냐면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인플레 온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대폭적인 실업률이 급등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깊은 경기 침체 아니고서는 이 인플레를 못 잡을 거다라고 했고 그 75%의 확률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5%의 확률을 찾아야지. 75% 망하는 거잖아. 망할 확률이 75. 망할 확률이 75니까. 물론 이때쯤 되면 그렇다고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75% 확률로 망할 거니까 다 접고 지금 나가자 이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야지.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서머스가 이런 주장을 할 때 가만 보면은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높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특히 이제 물가가 5% 이상이고 실업률이 4% 이하, 즉 자연 실업률 아래에 있을 때는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됐다.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가는 5%가 넘으니까 고물가잖아. 근데 실업률은 당연히 인플레를 자극할 정도로 자연 실업률 밑에 있잖아. 그럼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겠지. 이게 빠르게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곱게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다 망했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니까 이게 100%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근데 그냥만 들으면 활발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이 딱 이러니까 지금 물가는 뭐 5%가 아니라 뭐 9.1까지도 올라갔었고 실업률은 지금 3.6 막 이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100%인데 근데 중요한 건 100%라고 말해놓고 왜 75로 25에 구멍을 뚫었냐는 거죠. 물론 나중에 욕을 먹을까봐 빵꾸를 뚫어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 25%가 되는 확률은 그 정도로 망하지 않고 적당한 경기 침체로 가는 가능성의 25%의 근거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에너지 물가가 잘 잡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마일드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유가를 봐라. 결국 이 말은 기름값 빠지면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름값 빠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이제 높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연준도 못 믿는 거야. 의심이 많잖아 지금.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 때도 못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근데 뭐 얻어 걸리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자.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에너지 가격이냐? 에너지 가격이 모든 걸 높여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배추나 뭐 뉴스에 맨날 하는 거죠. 추석이 다가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 왜 아줌마 찍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했는데 요즘은 줄여서 해야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그런 보도를 한 20년 본 것 같은데 지금 차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맨날 줄인다 그래. 이번에는 뭐 소득이 늘어가지고 제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없거든. 그렇잖아. 아니 방송국 기자들도 너무 일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 물가가 오른다면 맨날 엄하게 마트 가가지고 그리고 아줌마들이 서울 연희도 이런 데 살아. 잘 사는 분이야. 그러니까 일단 자간지 전세인지부터 물어보고 아니 자기 집이 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배추값 올랐다고 징징 짜는 거 그 들어주는 것도 솔직히 3프로 TV에 징징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봤는데 짜증나서 안 보는데 근데 이제 김프로가 주식 물렸다고 징징 짜면 이제 들어주는 건데 이미 부자가 됐는데 그 주식 한 종목 하나 물렸다고 징징 짜는 거 듣고 있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아무튼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농산물 뭐 장바구니 물가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지만 사실 그거가 전반적인 물가 그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지금 추석 때 가장 먹으면 안 될 게 가장 고평가된 게 배추전이더라고. 배추가 75% 올랐고 밀가루가 60% 올랐거든. 그러면 지금 한때 뭐 퍼가 1,000을 향해 달려가던 테슬라 같은 거야, 배추전은. 지금 제일 안 오른 게 그 YOY로 한우거든요. 한우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컷 다 올랐다고 했는데 전체 상차림 비용이 2만 원이고 3만 원 올랐어. 왜? 이랬더니 한우는 오히려 조금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좀 뭔가 짜맞추기 기사 같다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건 물가 상승이지. 물가 상승. 뭐 물론 뭐 수입 밀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배추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건 오히려 날씨나 홍수 이런 그 일시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특정 상품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건 물가의 상승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하다못해 임금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게 에너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일단 이제 그 결국에는 처음에는 정부가 틀어막겠지만 공과금 요금이 올라가잖아. 뭐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가장 체감이 되는 거 운송 비용이 들잖아. 택시 기사들 난리 나지. 기름값, 가스값도 안 나온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버스가 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딱 오르면 사람들이 기대가 딱 올라가요. 그래서 월급을 요즘 버스도 뭐 그때 마지막으로 올랐을 때가 지금 1,250원이죠 버스가.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서울에 10년 살면서 지하철 2번 타봤거든요. 그 느낀 건 하나야. 지하철을 타면 PT가 필요 없다. 왜 이렇게 힘드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그런 직장인들이 운동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강의가 있는데 워낙 막히는 구간이라서 지하철을 조금 이용했는데 지하철이 왔는데 지하철을 못 탈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나 컬처 쇼크였어. 지하철이 왔는데 못 타. 다음 차도 못 타고 세 번째 와, 이런 거는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는 거의 10몇 년 만에 처음 느껴가지고 가면서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이제 백팩이라는 게 굉장히 민폐구나. 막 이렇게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구나. 참, 그렇군요. 그리고 내 가방이 미친 듯이 무겁구나. 차에다 늘 던져놓기만 하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헛소리였고.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운송비용이 높아지면 그냥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즘 뭐 버스값도 오르고 택시비도 다 올랐는데 이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통용되기 시작하죠. 일반인들의 대화에서. 그게 기대 인플레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에너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독일의 경상수지 작살났거든요. 그렇다고 독일 차가 안 팔리냐? 뭐 테슬라 때문에 뭐 벤츠가 안 팔리 그게 아니라 그냥 가스값이 올라서 그래요. 가스값이 올라고, 가스값 오른다고 그 정도면 장난, 전기세는 10배 올랐어요. 10배. 가스값은 5배. 왜냐하면 전기도 가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해야 된다는 말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완전 개차반이거든요. 우리도 경기 안 좋은데 거기에 비하면 완전 우리는 개화랑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그냥 장사가 힘들고 뭐 좀 외식을 했더니 뭐 다 2천원씩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적어도 전기세가 10배 오르고 뭐 가스값이 뭐 5배 올라가지고 지금 유럽의 레스토랑의 25%는 가스값 때문에 진심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가스값도 안 나온다니까.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망한 데가 어디겠어요? 순댓국집. 뭐 족발도 마찬가지고. 올해 최악이 뭐냐면 그 한국 음식은 그 중국집 음식에 그 동파육 있잖아요. 동파육은 하루 종일 삶아야 되거든. 동파육은 고기값이 아니라 가스값이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가스값이 더 오르기 전에 동파육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그 제대로 삶으려고 하면 이제 몇 시간 동안 삶아야 되거든. 예.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도 남질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폐업을 생각하는. 장사가 안 되면 좀 버텨보자. 뭐 이게 되는데 장사는 돼. 그러니까 그게 더 슬픈 거야. 손님들은 얼만큼 오고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손님이 안 오면 당연히 안 남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있는데 안 남으면 뭐 이거는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유럽 상황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물가가 모든 걸 건드리기 때문에 요게 잘 되면 좀 괜찮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저 정신없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글자가 안 보이겠지만 미국 가솔린 수요예요. 가솔린 수요인데 이게 빨간 거 보이죠? 중간에 끊긴 거. 요게 올해고 나머지가 이제 평균입니다. 요때 푹 빠졌던 건 이거 코로나고 전반적으로 한 이 정도는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느껴지진 않죠. 그냥 딱 중간쯤인 것 같은데 조금 중간에 좀 모자른 느낌. 그러니까 요거 코로나 때 하고 요 때만 좀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붙어 다니잖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이게 900만 배럴이니 여기를 밑으로라도 자주 내려갔던 적은 거의 올해가 처음입니다. 코로나 제외하고. 코로나는 못 움직이니까 그랬던 거고. 그래서 수요도 보니까 영 별로 안 찍혀. 그리고 당연히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줄어서 지금은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내려갔거든. 사실 요거 때문에 그때 CPI가 터진 거잖아. 근데 요건 많이 빠졌어. 그래서 보통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름값이 빠져가지고 이제 물가가 잡혔는데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미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기름을 아끼겠느냐. 미국에서 기름 아낀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와이파이를 아끼겠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지 이거 좋아할 일 아니다. 좋댔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듣고 타당성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기 100만 배럴 요 정도는 다 건드렸는데 드라이빙 시즌 요때가 좀 높잖아요. 놀러 가기 좋을 때니까. 근데 요때 요렇게 빠지고 한다는 거는 특히 7월달에 이만큼 빠지다. 이거는 조금 싸한가 정말로 그래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때도 코로나 때문에 작살났다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코로나인데 미국이 그때보다 지금은 그 확진자가 훨씬 적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했는데 미국도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그 검사를 유료화했더니 검사를 안 하잖아.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늘어난 거야. 근데 이제 확진자로 등록이 안 됐다 보니 이제 걸린 건 걸린 거죠. 열이 나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이제 뭐 등록해서 우리는 일주일이라도 쉬기 위해서 심해만은 받기 위해서 일단 걸리면 무조건 갔는데 미국은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가검사 키트만 하고 안 해. 그래서 미국에는 어떻게 조작을 하냐. 그 미국 놈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백신도 제일 먼저 만들어놨는데 제일 먼저 만든 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제일 싫어했잖아 또. 여하튼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면 해봐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정화조. 코로나 걸리면 응가로도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검출을 하는 거야. 이건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파란색 진한 게 똥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하늘색이 확진이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벌써 자기도 모르게 걸린 애들이 막 터졌던 거고 요때 한창 7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약간 재유행하고 있잖아. 재유행을 했는데 확진자는 요거밖에 안 들었어. 절반도 안 되더라는 거지. 최근도 마찬가지. 올라가도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름값도 비싼 것도 영향을 좀 줬겠지만 몸이 아픈 거야. 어디 돌아다니 삭신이 수신이 기름값도 비싼데 집에 있자 그냥.
돼서 수요가 순간적으로 죽은 거지 경기 침체까지 가기에는 이거가 오죽하면 뭐 기름값이 다 빠지냐 드라이빙 시즌에 뭐 이렇게까지 기름이 안 팔리냐라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은 또 유가가 그렇게 빨리 안 빠질 수도 있겠네가 되는 거잖아. 경기 침체가 와야 유가가 착살이 날 텐데.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기 전에 유가가 92.81달러예요. WTI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90을 깨고 있으니까, 90을 깨고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이제 좀 나은 상태인 건데,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유가가 과거처럼 그렇게 세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 슬라이드를 보면 미국은 이거는 이제 미국 안에서 원유 생산량을 재고량으로 나눈 건데 여기 이렇게 가솔린을 쓰고 하는데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그냥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기준선 밑으로 둘 다 내려갔잖아. 이거는 에너지 자립이 됐다는. 파란색은 정유 제품. 그러니까 원유가 아니고 지금 뭐 그 가솔린이나 아예 그 기름으로 만드는 모든 거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지. 오히려 수출하고 있다는 거고 원유 수입도 오히려 지금 내려갔잖아. 한마디로 원유하고 정제품 순수입이 내려가서 미국이야말로 강대국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나라다. 이거가 가장 부러운 나라가 어딜까? 중국이지. 중국도 이런 게 있는데 중국 여기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에 25분의 1도 생산을 못해. 중국에서 기름 나오긴 나오는데 워낙 많이 쓰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안 되는 건 뭐 항공모함이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둘 다 문 걸어 잠갔을 때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냐. 미국은 안에서 위아더 월드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막히면 그걸로 끝이.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자급자족이 되던 그 예전에 그 안유화 교수님인가 그 중국 관련해서 가지고 이제 그 여성 교수님인데 그 3% 내는데 중국 관련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중국분. 이제 그분하고 한 분이 뭐 토론을 하던데, 예, 중국은 그 반대쪽 패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은 자립이 안 된다. 이런 거 참. 미국처럼 자립이 안 된다 했더니 이제 아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중국도 자립한 적이 있다. 문화 대혁명 이럴 때. 그 자립이 돼가지고 6천만 명이 굶어 죽으셨지. 자립은 했지. 안에서 다 해결했지. 안에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굳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저는 그분을 좋게 보다가 저건 지금 오히려 돌려가 하시는 건가? 중국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면 중국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가? 약간 순간 헷갈려가지고 다음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기름 때문에 고유가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정작 이놈의 미국은 생산량이 수고 재고를 쌓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고, 그리고 석유 관련 제품 모든 걸 통틀었을 때 자립까지 와 있다. 이게 05년에 이랬다가 쭉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증산이 오펙에서 10만 배럴 높였다고, 10만 배럴 증산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미국을 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증산은 미국이 다 하고 있어. 그 지난 강의에서도 뭐 이 퍼미안 지역에 여기 리그스 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에서 기름이 많이 나다 보니까 미국하고 붙어 있는 캐나다에서도 많이 나. 그러니까 이 뭐 국경을 중심으로 깔리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캐나다가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예요. 근데 제일 웃긴 게 캐나다 이렇게 큰데 캐나다 인구의 80%는 여기 다 살아요. 여기 다 있어.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에 다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여기에 가보면 알겠지만 곰이 사람보다 더 많고 막 이런데. 그래서 브이로그 찍다가 라이브로 곰한테 두드려 맞고 막 이런 거 많이 해. 이게 진짜 위험한데. 근데 아무튼 거기에 기름이 많이 나서 요거를 이제 파이프로 깔아서 이렇게 하자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한다고 이제 했는데, 요즘 환경단체 얘기하면 이제 집에서 에어컨 안 틀면 인정해 줄게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요거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깔아 놓으면
파이프기 때문에 쭉쭉쭉 오겠지. 예. 캐나다 입장에서도 미국에 팔면 좋지 뭐 굳이 터미널 해가지고 그걸 할 필요 없어. 이것도 다시 시작이야. 사실 이거 미국은 지금 당장 몇 달 동안 약간 힘들었을 뿐이야. 정말 인플레가 진심으로 고민되고 했으면 금리로 잡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게 밑단에서는 이런 게 해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게 반도체 이런 거잖아. 반도체 이런 것도 치폰이 뭐니 뭐 해가지고 대만까지 펠로시가 뭐 날라가고 그래서 지금 타건 포스터에 펠로시 넣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중국에서도 타건 영화 개봉을 했어요. 타건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심히 보기 멋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또 틀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 타건이 나왔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유치하다고. 중국한테 중국은 공산품이지. 중국의 무형자산은 진짜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찌됐든 지금 그 투자 기름 투자에 대한 법안도 통과가 됐고 해가지고 뭐 잠깐만 좀 지나면 오히려 이거 한 몇 년 지나면 공급 과잉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미국이 너무 진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안 공급 쇼티지를 만들 만한 일들이 뭐 환경단체, ESG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힘을 많이 소진을 했고 멈췄던 게 다시 재가동되고 그리고 그 녹슬었던 공장에 기름치고 열심히 좀 빡시게 돌리고 있잖아. 94% 돌린다는 건 설비를 늘려야 되는 거의 풀가동인 거거든. 80%만 넘어도 풀가동이라고 봐요. 근데 94라는 거는 공장에 불 난다는 얘기거든. 거기에다 이제 돈까지 넣기로 했으니까 요거 또 미국이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제국의 기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좀 그래서 얘기한 게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래서 다들 놀리긴 하죠. 인플레이션 방지하는데 돈을 더 뿌리면 어떡하냐. 뭐 그렇기는 한데 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잖아. 왜 근육이 다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먹으면 살이 찔 텐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미국은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절대 줄진 않았어. 이렇게 투자가 많이 줄어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가. 그래서 나스닥이 또 힘받은 것도 있어요. 이대로 망할 줄 알았더니 살놈들을 살겠구나. 허구맹랑한 꿈을 꾼애들은 날아가지 몰라도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꿈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또 세게 간 것도 있고 금리도 찍히고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하던 대로 하니까 이제 거기에 정부가 이제 마중물을 하겠다는 게 이제 그거고 어제 바이든이 서명할 때 옆에 이제 존 멘치 아저씨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러고 사인하자마자 제일 고맙다고. 대통령 하기도 참 더럽지. 더럽고 인과 공화당 의원도 아니고 참 아무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름 많이 푸고 가솔린 많이 만들고 반도체 많이 만드는 법이면 내가 오케이 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법이 잘 돌아가면 반도체 많이 나오고 기름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리고 배터리도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차 뭐 보조금 못 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차 아니면 다 못 받으니까 뭐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중국도 뭐 만들 거고 우리도 만들 거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 그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되면 또 이게 공급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인플레가 제일 우선이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인플레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몇 년 전에 생각한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근데 조만간에 이거 잘 돌아가면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공급은 다시 빠르게 올라올 것이고 유가는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유럽도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작심한 게 이게 러시아 기름가스에 기대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니까 어떻게든 신재생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비중을 어떻게 좀 늘리겠다. 지금 당장은 다시 원전 다시 돌리고 뭐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근데 그게 끝내 성공해서 신재생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난다면 영구적으로 원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든 어찌됐든 기름을 안 팔면 살 수가 없는 나라고 그 기름은 굳이 유럽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됐건 인도가 됐건 어쨌든 기름 사는 나라에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거 샀으면 중동 거 안 사도 되고 미국 거 안 사도 되니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저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하고 봐야 돼.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가시화되기 어렵고 이제 뭐 사인해가지고 삽도 안 떴으니까 그건 좀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